지난번 강의에서 NLP와 불교의 만남 1장에서 NLP는 말과 마음의 다리를 긍정적으로 하는 심리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한다고 했죠? 결국 NLP는 마음의 구조를 언어로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네로 랭귀지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했어요. 특히나 말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NLP 핵심적 요약은 가족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더 깨끗하게 닦고 싶다면 내 언어를 먼저 다듬는 것이 NLP의 시작이며 가족의 행복의 출발이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불교와 사념처법과 인식발생 원리 마음은 관찰할 때 평화로워진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불교의 사념처법과 인식발생 원리는 먼저 불교의 사념처법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두 번째, 사념처법의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세 번째는 불교의 인식구조인 육군, 육경, 육식을,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관계에서 4년초보 적응하기, 그리고 실천 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부처님 명상 4년처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는 수행이 아니라 진정한 명상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런 말로 왜 그렇게 상처를 줘? 라고 반응하는 대신에 지금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 라고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미 절반은 평화를 선택한 셈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사념처법 또는 부처님 명상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인식과 반응을 관찰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부처님의 사념처법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념처법의 네 가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몸, 즉 신념처인데 몸에 대해 알아차림으로써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어깨가 긴장되었다 또는 심장 빠르게 뛴다 등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수념처, 느낌이죠.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써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는 것이죠.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네, 불편한 감정이 지나가네 등. 다음, 마음, 심념처입니다. 마음의 흐름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감정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것 같다, 아니면 불안이 확장되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다음, 전체를 꿰뚫어보는 현상이죠. 법념처입니다. 신념처에서 몸에서 현상과 진리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써 현상의 법칙을 관찰한다. 몸에서 느끼고 마음의 흐름을 관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감정이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네 가지는 단순한 명상 항목이 아니고 가족과의 말싸움 이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감정 예방 훈련의 도구이며, 저는 이것을 가족 행복의 길 예방주사다 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불교 인식구조입니다. 감각기관, 육근이 대상, 육경을 만나 인식이 일어난다, 육식을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육근은 인식하는 기관 대상이죠. 눈, 귀, 코, 혀, 몸. 육경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대상이죠. 색, 물체죠. 성, 소리죠. 향, 냄새죠. 미, 맛이죠. 촉감, 감촉이죠. 법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주치면은 육식이 일어나는데 가까이 감각과 가까이 대상이 만나서 일어난 가까이 인식으로서 이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인식되는 과정을 역추론하여 본 결과 우리 감각기관인 오감이 대상인 육경을 만나 육식이 일어남을 발견하고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 발생 원리를 통해 의식이 일어남을 찾아낸 것입니다. 즉 3살 때부터 뇌에 저장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왜 자꾸 말을 끊어? 라고 말했을 때 귀는 말소리를 듣고 의식은 어떻게 해요? 무시당했다는 의미를 붙이며 감정은 어떻게 해요? 서운하면서 분노를 한다는 것이죠. 이 인식구조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고 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흐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사념처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자동화된 훈련을 멈추는 훈련을 통해 멈춤이 일어나는 순간 갈등은 반응에서 해석으로 또한 해석은 선택으로 선택은 평화로 이어짐을 불교의 인식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관계에서 사념처법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느낌? 신념처로 적용하면 느낌을 인식하는 거죠. 당신은 또 늦었네? 수념처럼 하면 서운함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네?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예민해? 신념처럼 보면은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죠. 지금은 예민하다는 판단보다 내음을 먼저 바라볼게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이. 당신은 항상 그렇지. 법론처로 일반화된 감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감정이 격해졌다는 신호 같아요 라고 말이죠. 이러한 불교의 수행을 홀로 앉아 명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마주한 그 순간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근원적 해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사념차 루틴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정이 올라온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몸, 그리고 느낌, 마음의 흐름, 그리고 해석으로 각각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어떤 인식으로 비롯되었는지 관찰해 보시고 그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시고 가족의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상은 말 없는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